대한민국 연기계의 거장 박인환이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활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오랜 시간 영화, 드라마, 연극 무대를 오가며 한국 연기 예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그는 최근 심각한 피로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진 끝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의 가족은 이 소식을 확인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특히 딸은 아버지는 늘 강한 분이셨는데 요즘 들어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말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상태를 전했다.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규칙적인 생활로 유명했던 박인환이기에 이번 소식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최근까지도 영화 촬영과 연극 리허설을 병행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그의 피로한 기색을 눈치채고 있었다. 한 제작 관계자는 그날따라 박 선생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어요. 대사 중간에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처음이었죠. 하지만 그는 괜찮다. 조금만 더 찍자며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라고 회상했다. 그날 이후 그가 병원을 찾았고 검진 결과 예상치 못한 질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의료진은 그가 겪고 있는 증상이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오랜 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전했다. 밤샘 촬영과 장시간의 무대 연습이 그의 몸을 서서히 약화시켰고 최근에는 극심한 체중 감소와 식욕 저하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박인환은 이 사실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으며 침묵 속에서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 순간 곁을 지키던 가족들은 그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그의 아내는 이제는 영희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제발 우리와 조금 더 함께 있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말했다. 그는 병상에서도 여전히 배우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않았다. 무대는 내 인생의 절반이야.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어. 라며 의료진에게 꾸준히 치료 일정을 물었고 촬영 중단이 아닌 잠시의 휴식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의 고집이 오히려 더 마음 아프다고 입을 모았다. 박인환의 한 지인은 그분은 자신보다 작품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런 성격이 지금의 병을 키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병세가 알려지자 방송가와 팬들은 즉시 반응했다.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인환 쾌유, 박인환 배우님 힘내세요 라는 문구가 순식간에 올라왔다. SNS에는 팬들이 남긴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고 그의 오랜 동료 배우들도 한 목소리로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배우 남궁민은 박인환 선생님은 모든 배우들의 스승 같은 존재입니다. 반드시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라고 말했고 후배 이정재는 선생님 덕분에 연기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다시 무대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그의 딸은 언론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아버지는 요즘 들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통증이 심해도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며 웃으시지만 그런 아버지의 웃음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프다. 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녀는 그래도 아버지는 여전히 가족 걱정부터 하세요. 우리보다 병원 직원들 걱정을 하시고 간호사에게 수고 많아요 라고 인사하시는 분이에요 라며 울음을 삼켰다. 의료진은 환자분의 정신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의 병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동료 배우들과 팬들이 보낸 꽃과 편지가 쌓였다. 어떤 팬은 당신의 연기로 위로받은 인생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께 위로를 드릴 차례입니다. 라고 적은 편지를 보냈고 이를 읽은 박인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그는 연극 무대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배우 중 한 명이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백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세대를 초월한 감정 연기로 관객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나의 아저씨와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는 깊이 있는 내면 연기로 수많은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의 영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 그 자체였고, 그래서 더욱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지금 그는 카메라 대신 병실의 조용한 불빛 아래에서 또 다른 무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이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박인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무대 위로 돌아올 사람이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성실과 열정으로 채워져 있었고, 지금의 고통 또한 그의 삶의 또 다른 연습일 뿐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병환의 소식이 아니다. 그것은 한 예술가가 세상과 싸우며 여전히 연기를 사랑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다. 팬들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다. 박인환이라는 이름은 우리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한 팬의 말처럼 그의 존재는 이미 하나의 역사이며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의 근황과 회복 소식을 계속 지켜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응원이 그에게 다시 무대 위로 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박인환의 병세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고, 작은 일에도 숨이 가빠지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이상함을 감지했다. 촬영 현장에서 대사를 하다 갑자기 말을 멈추고 벽에 손을 짚은 순간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른 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됩니다.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예전의 온기와는 달랐다. 정밀 검진 결과는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의사는 오랜 기간 쌓인 피로와 면역 저하로 인한 신경계 이상이 뚜렷하며 특정 장기에서 염증과 세포 손상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장시간의 촬영과 무대 공연이 누적되면서 몸의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현재는 꾸준한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박인환은 처음 이 결과를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손끝을 떨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에게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의사의 말은 위로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통보처럼 들렸다. 그의 딸은 진단 결과가 나온 날 밤 병실 문 앞에서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제 그만 일하세요. 아빠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인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배우는 무대에서 살아야 한다. 그게 나의 삶이야. 라고 답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을 다독이는 주문처럼 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병의 증상은 더 깊어졌다. 식사량이 줄었고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면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곤 했다.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딸은 아버지가 고통을 감추려 할수록 더 아파 보였다. 고 말했다. 의료진은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주사와 약물의 부작용으로 입안이 헐고 손이 떨렸으며 가끔은 기억이 희미해져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하루는 병원 복도에서 만난 팬이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외치자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표정이 굳은 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후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아직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참 고맙다. 고 속삭였다. 그의 집에는 여전히 과거 작품의 포스터와 상패들이 놓여 있다. 딸은 가끔 그 앞에 앉아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다. 항상 대본을 손에 들고 연습하던 그의 모습, 무대 위에서 관객의 박수를 받으며 빛나던 순간들.
이제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그리운 기억이 되었다. 딸은,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자 세상의 빛이었어요. 지금은 그 빛이 조금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를 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환의 건강 악화 소식은 방송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다. 동료 배우들은 인터뷰를 통해 그의 회복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배우 박정자는 그는 늘 현장에서 후배들을 다정하게 챙겼던 분이에요. 연기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컸죠. 꼭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라고 전했고 연극계 원로들은 그의 공백을 한국 연기계의 큰 손실이라 표현했다. 병상에서도 그는 결코 스스로를 놓지 않았다.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이었다. 그는 치료를 받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오늘도 괜찮아, 잘할 수 있다 라고 중얼거렸다. 의사들은 그의 정신력이 회복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족의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애틋했다. 특히 딸은 아버지가 거울 앞에서 미소 지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라고 했다. 그 미소가 고통을 숨기기 위한 방패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차 그는 작은 기쁨에도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 창가에 앉아 햇빛을 쬐일 때면 이 빛이 이렇게 따뜻했나 라고 중얼거렸고 간호사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에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라고 말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언제쯤 나을까요?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나는 반드시 나을 거야.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설 거야. 라고 답했다. 그 말에 딸은 눈물을 흘리며 그날이 오면 내가 제일 앞줄에 앉아 있을게요. 라고 했다. 지금의 박인환은 여전히 투병 중이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그는 여전히 배우이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대본이 들려있고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다. 그는 말한다. 아직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는다. 아빠, 당신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배우예요. 그 말에 박인환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박인환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의료진조차 그의 몸이 버텨주는 것이 기적에 가깝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수십 년간 영화와 드라마 무대를 오가며 밤낮 없이 촬영과 공연을 이어온 그의 삶은 이제 몸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겼다. 오래된 부상과 피로가 누적되면서 근육과 신경에 무리가 쌓였고 최근 들어서는 호흡조차 평소보다 가빠졌다. 병원 관계자는 그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촬영을 이어온 분입니다. 지금 그 결과가 몸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박인환은 여전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간호사가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나는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이 더 힘들죠. 라고 답했다. 그 말에 간호사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치료 중에도 다른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 다 함께 이겨냅시다. 하루만 버티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라고 격려했다. 병동의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딸은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매일 마음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늘 웃으세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는 고통이 숨어 있는 걸 알아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따뜻하게.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병원 침대 옆에는 늘 가족이 준비한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박인환의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는 저 때의 나처럼 다시
무대 위에서 서고 싶다. 고 중얼거렸다. 의사들은 가능한 모든 치료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체력은 여전히 약하고 매일 반복되는 치료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치료실로 향하며 이건 나의 또 다른 연습이야. 연기는 인내의 예술이라잖아. 라며 웃었다. 치료사가 놀라며 이렇게 긍정적인 분은 드물어요. 라고 하자 그는 나는 아직도 내일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라고 답했다. 그 한마디는 병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정신은 여전히 단단했다. 병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그는 이 빛이 참 고맙다. 오늘 하루를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기적 같다. 고 말했다. 그의 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는 병보다 더 강한 분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의 의지와 인내는 가족뿐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주치의는 이런 환자는 드뭅니다. 고통이 심한 날에도 늘 우리에게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전했다. 그의 병세가 악화된 뒤 연예계에서는 자발적인 응원 움직임이 이어졌다. 동료 배우들은 함께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고 박인환이 평생 후원하던 아동복지단체에는 그의 이름으로 기부금이 쇄도했다. 한 후배 배우는 선생님은 항상 현장에서 우리를 챙기셨어요.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팬들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에는 박인환 선생님 힘내세요 라는 글이 수천 건 올라왔고 그를 응원하는 영상이 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딸은 그 영상을 보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인환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며 그 사람들의 마음을 꼭 갖고 싶다고 답했다. 그의 투병은 단지 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매일 아침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이 그에게는 또 다른 훈련이었다. 손에 든 지팡이는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걸음을 멈추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다시 연단에 설 수 있다면 그때는 아마 눈물부터 날 것 같아요. 그 무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의 이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박인환의 인생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그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몸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걱정한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도 많아요.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은 감사한 시간이죠. 라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의료진과 가족은 눈시울을 붉혔다. 지금 박인환은 천천히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는 이미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나는 반드시 무대에 다시 선다. 내 연기로 나를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겠다. 그의 투병은 단순히 병을 이겨내는 과정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무대이자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빛나고 있으며 그를 향한 사랑과 응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인환은 추가 검진 결과를 듣는 순간 깊은 침묵에 빠졌다. 의료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며 그는 이미 무언가를 직감했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병의 진행이 생각보다 빠르며 앞으로의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손끝이 떨렸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옆에 있던 딸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절실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팬들과 동료 배우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인터넷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인환, 쾌유치 유엔이 오랫동안 상위에 올랐다. 배우 최수종은 SNS를 통해 선배님은 저희 모두의 스승이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반드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썼고 연극계에서는 박인환 기도회가 자발적으로 열렸다. 병원 앞에는 팬들이 보낸 꽃과 편지가 가득 쌓였고 그의 가족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감사하다. 며 눈물을 흘렸다. 의료진은 그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치료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치료 과정은 험난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다. 몸은 점점 더 약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대본을 꺼내들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연습이 치료다. 나는 아직 배우다. 그의 딸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고 했다. 아버지는 아프셔도 대본을 놓지 않으세요. 대사 한 줄 한 줄을 중얼거리며 이게 나를 살린다고 하시죠. 박인환의 정신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간호사들은 그를 병동의 희망이라 불렀고 그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는 늘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고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모두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되었다. 하루는 의사가 선생님, 오늘은 치료가 조금 더 힘들 겁니다. 라고 하자. 그는 웃으며 연극 리허설보다 어렵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해봅시다. 라고 답했다. 그 대답에 의료진은 고개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했다. 연예계에서는 그의 복귀를 바라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러 방송국에서는 그를 위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으며 젊은 배우들은 박인환 선생님이 보여준 끈기와 열정을 본받고 싶다. 고 말했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I 박인환을 응원합니다. 해시태그를 달고 영상을 공유하며 사랑을 전했다. 한 팬은 직접 쓴 편지에서 당신의 연기로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젠 저희가 선생님께 힘을 드릴 차례입니다. 라고 적었다. 박인환은 여전히 치료 중이지만 마음속에는 확고한 목표가 있다. 다시 카메라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의료진은 그의 회복 속도는 놀랍습니다. 아마도 그 강한 정신력이 약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병실 한쪽에는 팬들이 보낸 엽서와 손편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그는 매일 그것들을 읽으며 힘을 얻는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기록이다. 배우 박인환은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고통이 아니라 희망을 향한 여정이다. 팬들은 믿고 있다. 언젠가 그가 다시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이라고 말할 그날을. 박인환은 한국 연극과 방송계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반세기 넘게 예술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그의 영희 인생은 단순한 성공의 서사가 아니라 치열한 노력과 묵묵한 헌신의 기록이었다. 1964년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6기로 입학한 그는 당시만 해도 세련된 영희보다는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순수한 연극 정신에 매료된 청년이었다. 학창시절 그는 밤을 새워 연습실에 남아 연기 연습을 반복하며 자신만의 감정선을 다듬었고 스승들로부터 우타이 위에서 살아 숨쉬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 3학년이던 시절 군 복무로 잠시 연극을 떠나야 했고 그 시기에 부친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삶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어머니는 그에게 안정된 직업을 권유했지만 그는 연극이 내 운명이라며 다시 무대로 돌아갔다. 1969년 1월 극단 가교에 입단한 그는 본격적으로 연극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1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하며 바보 점쟁이, 유랑극단, 좋은 사람들 등 수많은 명작 무대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그의 무대는 늘 진심으로 가득했다. 대사를 외우는 대신 감정을 체화했고 연출가들은 그를 대본을 넘어서 캐릭터를 살아내는 배우라고 불렀다. 1918년 제2회 대한민국 영흑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그의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다. 1981년 동아영흑상, 1984년 백상예술대상까지 수상하며 그는 연극계의 중심에 섰고 동시에 극단 가교의 대표로 선출되어 후배 양성에도 힘썼다. 그의 영희 여정은 무대에만 머물지 않았다. 1975년 MBC 드라마 벨리삼 수사본부로 브라운관에 데뷔한 그는 묵직한 존재감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후 평양의 지금, 조선 왕조 500년 임진왜란, 왕룡의 가족 등에서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이며 시대극과 현대극을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했다. 특히 1989년 KBS 드라마 왕룡의 가족에서 연기한 필용 역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는 극중 가부장적인 인물의 이면에 숨은 인간적인 고뇌를 완벽히 표현하며 평단과 대중의 찬사를 동시에 받았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박인환은 영화로 영역을 넓혔다. 그는 스크린에서도 무대에서처럼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며 노년의 인물부터 냉혹한 반역자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무대가 나의 고향이라며 연극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후배들에게는 늘 영화와 드라마는 관객의 시간에 맞춰야 하지만 연극은 배우의 심장으로 흘러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이러한 철학은 후배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지금도 많은 젊은 배우들이 그의 연기론을 인용한다. 그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국민 아버지로 불릴 만큼 다양한 부성 캐릭터를 맡아왔다. 하지만 동시에 선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인물도 완벽히 소화했다. 사극에서는 지혜로운 스승이나 은퇴한 장군으로 등장해 극의 중심을 잡았고 현대극에서는 따뜻하면서도 냉철한 인물로 인간의 양면성을 표현했다. 그의 눈빛과 호흡만으로도 장면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힘은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예술의 정수였다. 2021년 그는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드라마 나빌레라에서 70세의 발레리노 덕출 역을 맡으며 세대와 장르를 뛰어넘는 도전을 감행했다. 노년의 발레를 시작한 남자의 이야기는 곧 그의 인생과도 닮아 있었다. 그는 실제로 수개월간 발레 훈련을 받으며 역할에 몰입했고 그 결과 작품은 대중과 평단의 극찬을 받았다. 젊은 배우 송강과의 호흡 역시 세대를 잇는 감동으로 회자되었고 시청자들은 박인환이야말로 진짜 예술가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의 수상 이력은 한국 연기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1978년 대한민국 영흑제 나무주연상, 1981년 동아연극상, 1984년 백상예술대상, 남자영희상, 1989년 KBS 연기대상 수상, 2000년 SBS 연기대상 수상, 2007년 KBS 특별상, 2020년 KBS 우수영희상까지 그는 무대와 방송, 영화 모두에서 최고를 경험했다. 2022년에도 K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로 장편 부문 남자 영희상 후보에 오르며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했다. 박인환은 단지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한국 예술의 역사 그 자체로 평가받는다. 후배들은 그를 살아있는 교과서라 부르고 선배들은 배우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 칭한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영이는 사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순간 대사가 아닌 진심이 흘러나옵니다. 그의 영희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대에서 관객의 숨소리를 느낄 때마다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아프더라도 나를 기억해주는 관객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분들이 있기에 나는 계속 서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박인환의 인생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은 인간의 이야기이며 그의 존재는 한국 예술계가 자랑하는 불멸의 상징으로 남았다. 박인환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의 배우를 넘어 한국 예술계의 정신과 혼을 상징한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무대 위와 브라운관, 그리고 스크린에서 진심으로 살아왔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연기에 바쳤다. 그의 모든 순간은 노력의 결정체이자 예술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지금 그는 건강과 싸우며 또 한 번의 무대에 서 있다. 이번 무대는 조명이 아닌 병실의 작은 창문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하고 따뜻하다. 우리 모두는 그가 다시 미소 짓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를 지켜보며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는다. 진정한 예술가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이가 바로 박인환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배우의 인생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영감의 기록이다. 그의 진심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그의 영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박인환 선생님이 다시 무대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의 열정과 인내,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예술가의 삶과 꿈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가 다시 무대 위에서 미소 짓는 그날을 위해 감사합니다.